안녕하세요. 저희는 채식 챌린지 지구를 구하는 작은 시작의 제작을 맡은 박민주, 임정민, 문정인입니다. 저희는 환경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채식주의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먹는 고기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채식 실천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비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거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비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 직접 채식 챌린지에 도전한 기록을 다큐에 담아 비거니즘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완전한 비건이 아닌 불완전한 비건도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비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영상을 통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비거니즘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함께 보시죠. 우리가 당연하게 먹어왔던 음식들, 일상 속 흔히 먹는 메뉴, 고기입니다. 다들 고기 좋아하시나요?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네. 네, 좋아하죠.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하죠. 한국인들의 고기 사랑은 유별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육류 소비량이 주식인 쌀을 추월하기도 하였죠. 1인당 약 58.4kg의 고기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돼지고기는 전 세계에서 2위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고기가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막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18%가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지구의 모든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수치이죠. 특히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30배 가까이 큽니다. 가축의 배설물, 화학 비료와 같은 축산 폐기물은 수질오염을 유발합니다. 가축의 배설물 처리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뿐더러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올라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이죠. 이는 녹조 발생, 지하수오염, 나아가 수중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또한 전 세계 육지의 절반이 가축의 방목을 위해 사용됩니다. 축산업에 사용되는 땅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의 77%를 차지하고 있죠. 방목지, 목초지 확장을 위해 삼림 벌채가 일어나며 지구의 여파인 아마존의 삼림도 축산업에 밀려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그곳에 사는 자연 생물들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고기는 기후뿐만이 아닌 해양, 토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채식 식단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으면 약 80억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죠. 따라서 해결 방법으로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지향하는 비거니즘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거니즘, 당장 쉽게 실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해결 방법을 찾던 중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 명의 비건보다 10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채식주의는 허용되는 음식에 따라 7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는 달걀까지 허용하는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 어류까지 허용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심지어 간헐적 육식을 허용하는 채식주의인 플렉시테리언 단계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주어진 환경에 맞게 고기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불완전한 비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다고 환경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3개월 동안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매일 하루에 한 끼 채식을 한다면 연간 탄소 발자국의 4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한 명의 비건은 일주일에 21끼를 먹지만
10명이 절반만 채식을 실천해도 105끼를 먹는 것이죠. 이래도 도전해보기 망설여진다고요? 정말 어려울지 저희 5명이 직접 채식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주라고 하고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 채식 단계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문정인이라고 하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페스코 베지테리언 단계로 챌린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민입니다. 저는 이번 챌린지에서 페스코 베지테리언 단계로 도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현이고 페스코 베지테리언 채식 단계를 도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 단계를 도전하고 있는 진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기본적으로 주 4회에서 5회 정도는 섭취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점심에는 돈가스를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뭐 제육볶음을 먹고 이런 식으로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아주 빈번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잘하게 들어가는 고기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매일 먹지 않나 싶어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을 믿는 편인데요. 그래서 육식을 즐겨 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미트 프리 먼데이 챌린지나 하루 한 끼 채식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어려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팀원들이랑 같이 실천해보고 싶었어요. 이처럼 고기를 좋아하던 5명은 총 2주간 미트 프리먼데이와 하루 한 끼 채식 챌린지에 도전하였는데요. 여기서 미트 프리먼데이 챌린지란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제안한 챌린지로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의 의사당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역설하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식탁에 육류 요리를 올리지 말자고 제안해 시작된 챌린지를 말합니다. 먼저 미트 프리먼데이 챌린지에서는 그 월요일 딱 하루 전체를 비건식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미션의 챌린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보통 아침이랑 점심을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이랑 점심 겸 해서 사과랑 감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제가 집밥도 그렇게 많이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 이왕 비건을 하니까 이제 집밥도 같이 챙겨 먹자 해서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 배추국과 쌀밥으로 정말 간단하게 미트 프리먼데이를 챌린지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트 프리 먼데이 아침 식단으로는 땅콩버터 사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었는데요. 근데 땅콩버터가 조금 뻑뻑한 감이 있었지만 사과를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아침 식사로도 한 끼가 되게 은근히 포만감 있고 든든하게 먹었던 식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겸 저녁으로는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식당에 나갔는데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 채식 단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안주를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고기 안 먹고 그 계란이랑 유제품 먹어도 좋고 그래서 오늘 안주를 시킬 때 계란이 있는 거 먹을 수 있어. 계란 말이 안 돼. 근데 환경이랑 채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만드는 과정을 맞아. 술 같은 거 맞아. 많이 만들어서 같이 만난 친구들이랑 비거니즘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의 비거니즘에 대한 인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같이 만난 친구 중에서 대만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비거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만은 비건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미트 프리 먼데이 챌린지를 하면서도 채식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비거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때? 비건도 애주가 할 수 있지? 완전 가능한 거 같아. 진짜. 완전 맛있어. 총 일주일간 하루 한 끼 채식 챌린지도 진행하였는데요. 하루 한 끼 채식 챌린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세 끼 중 한 끼를 채식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한 끼 채식 챌린지도 매일매일 하루 한 끼씩
먹어야 되니까 그 메뉴 고민이 좀 힘들었는데 집에 냉장고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토마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를 이용한 메뉴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되게 매력적인 메뉴들이 많이 있어서 시도를 해봤고, 그 중에 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판콘 토마테라고, 이제 바게트에다가 토마토랑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이랑 해서 먹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 맛이지 하다가 이 매력을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바하는 빵집에서 바게트 남으면 종종 가져와서 해먹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채식 챌린지를 하면서 비건 식당도 가보고 편의점에서 뭐 비건식도 찾아보고 대형마트에서도 비건식을 찾아보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전을 했었는데요. 우선 대형마트에는 아예 비건식을 모아둔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형마트에도 아예 코너가 있다는 걸 보고 정말 이제 비건은 트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코엑스랑 용산에 가시면은 비건 식당이 있거든요. 맛소감은?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쉽게 비건식을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식당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이제 육류를 제외한 어류까지 섭취하는 채식 단계로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감자랑 옥수수로만 만든 뇨끼를 먹기도 했고,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양배추 볶음이나 야채만 넣은 카레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원래 보통 카레에는 햄이나 고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기를 넣지 않고 제가 새송이버섯을 좋아해서 새송이버섯을 많이 듬뿍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식감이 고기랑 되게 비슷해서 고기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지각색으로 챌린지에 도전한 5명. 소감은 어땠을까요? 비건을 실천하게 되는 계기들이 정말 다양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동물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환경에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되게 단편적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거는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우선 저희가 비건 챌린지를 해보자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또 앞서 말했지만 저는 고기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챌린지를 시작을 하니까 약간 앞서 했던 걱정이 좀 머쓱할 정도로 너무 쉬운 거예요.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제가 평소에도 샐러드 같은 채소류를 되게 자주 먹는 편이어서 미트 프리먼데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자취생인데 채식 요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고기 요리보다 훨씬 돈도 덜 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짧아서 저는 앞으로도 채식 요리를 자주 해먹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도 비건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생각보다 내가 요리해서 비건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완전한 비건이 아니더라도 플렉스테리언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해보니까 몸에 그게 배이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들지 않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의 지향점은 환경을 위해서는 아예 육식을 근절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뭐 회식이라던가 물론 주변 지인과 약속 있을 때 무조건 채식을 권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라던가. 우선 사실 채식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편견이나 인식이 많은데, 완전한 비건이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나한테 맞는 단계부터 시작하면서 비거니즘 실천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으로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비건 5명의 도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천은 미미한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의 작은 행동이 가져다줄 큰 변화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하루에 한 끼부터 채식하며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